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번 형제편을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형님께서 잘못이 있거든 기운을 온화히 하여 말을 할 것이고 형유 과시로든 화기이간하고 마평이술요 허물과 실수할실 오날화 기운기서 이 간할간, 이 간할간자는 말씀드릴 간자입니다. 누나나 형, 언니, 오빠에게 실수하는 때가 있거든. 언제든지 동생, 아우된 입장에서는 즉 그 잘못을 조용히 지적해 드리는 것이 동생된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즉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여럿이 있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가족만 있는 집인지 이런 데를 가려서 지난번의 잘못을 조용히 형 또 아니면 누나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부드럽게 윗사람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동생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릴 간자는 원래 임금이 잘못하는 것을 신하가 말씀드리는 것을 간이라고 합니다. 간할 간자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목숨을 내놓고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벼슬을 우리는 간관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에 방패간자를 써서 간사할 간자 쓰는 간시는 다릅니다. 그 여자에 방패간을 쓴 그 간사할 간자 간시는 임금에게 아부나 아첨을 떨어서 벼슬을 얻어가지고 그 벼슬을 하는 그런 아첨꾼을 이야기할 때 간신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쓴 말씀드릴 간, 즉 간할 간자 간관은 아주 옳은 것만을 목숨을 내놓고 건의하던 그런 신하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유 과실이라고 할 때 있을 유자는 그 가로획과 왼쪽으로 삐친 획이 있거든요. 이 획은 손 숫자가 이렇게 변형된 글자이고요. 또 밑에 달월자는 고기 육자가 변형된 글자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월자는 고기육 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있을 유자는 고기를 들고 있는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있을 유자라는 뜻도 있지만 가지다라는 뜻으로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실이라고 하면 보통 내가 그것이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통 과실이라는 말을 쓰고요. 죄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보통 과학실 그러면 교통법규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 과실이란 내가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을 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자는 그 안에 있는 글자가 원래 뼈 골자인데요. 그 뼈 골자에서 그 고기육 부수를 버려버리고 입구자를 갖다 넣어가지고 입이 삐뚤어질 괴 그런 글자입니다. 거기에 책받침 부수를 넣어서 과 그런데 허물하면 허물 과자이고요.
지나가다 하면 지날 과자입니다. 보통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날 과자 뜻으로 많이 쓰고 있는 글자죠. 뭐 경과, 통과, 또 뭐 과거 뭐 이런 게 사용할 때 이 과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실자는 화살이라고 하는 어떤 글자 시자와 혼돈하기 쉬운 글자입니다. 실자는 손에서 뭐 이렇게 차례차례 뭘 잃어버리다는 어떤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잃어버리다는 뜻으로는 분실물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내가 잘못했다 할 때는 실수라고 할 때는 실수할 실자입니다. 이런 크게 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지요. 그리고 화기이간 할 때 이 기운 기자는 화잔 앞에 문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기운 기자는 하늘에 구름이 펼쳐져 있는 모양이래요. 거기에 쌀미자를 더해서 그 기운 기자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아직 확연한 왜 쌀미자를 넣어서 이렇게 기운 기자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연히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운 기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가 허물이나 잘못이 있거든 소리를 기쁘게 하여 가르칠지니라. 제유과실이거든 이성 이훈이니라. 아우제 있을류 허물과 실수할 실 기쁘리 소리성 써이 훈계할 훈. 아우에게 그러면 동생에게 실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바른 예의 바른 행동일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누나나 형, 언니, 오빠에게는 동생의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유 과실어든 할 때 제유 과실은 앞에 문장에서 아우 제자나 있을 유자나 허물 과자나 실수할 실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이성 이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는 마음심 부수에 기를 이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이자는 다른 소리로 읽는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별이라고 읽을 때는 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 대자의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는 어떤 연극 무대 할 때 대자, 이 대자가 집대자라고 하는데 이 대자의 약자로 쓸 때는 대로 읽고요. 또 아까 별이라고 읽을 때는 태로 읽고요. 여기서는 기른다, 아이를 기른다는 뜻인 이자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즉 그 기쁠 마음심 부수가 함께 붙어가지고 기쁠이자 화할이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동생의 훈계할 때 부드러운 소리 또 온화한 그런 소리로서 소리를 내어서 훈계해라 그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소리성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성자는 그 손에 도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도구가 창이라고 하는 무기 종류의 하나인데, 창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오른쪽 핵이고요. 왼쪽에 선비사자에 죽음시자 안에 점이 있는 것은 이것도 소리성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성자가 원래는 그러니까 음악 악기의 하나인 경세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조그만 종을 크기에 따라서 조란히 이렇게 매달아 놓고 치는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어떤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세 경자가 이게 있는데, 이 경세 경자는 그 아래에 돌석자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돌석자를 버려버리고 귀자를 갖다 붙여놓고 소리성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세를 연주하면 그 소리가 날 것이고, 그 소리를 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귀로 들어야 아하 무슨 소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지요. 그래서 귀자와 함께 소리하면 무조건 귀로 듣기 때문에 소리성자를 확연히 표현하기 위해서 귀 이자를 갖다 놓고 붙여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써 이자는 주로 목적, 수단 등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리킬 훈자, 이성 이훈 할 때 마지막 훈계할 훈자, 가리킬 훈자, 뭐 훈장님, 뭐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훈자는 말씀 언의 신의 천자, 즉 내천자가 합해져서 만든 글자입니다. 내천자는 시냇물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돌틈에서 이렇게 물이, 아니면 언덕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흘러가면 사람 눈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도 흘러가는 물은 거슬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즉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말을 해서, 즉 설명을 하라는 뜻으로 훈계할 훈자가 뜻을 훈계할 훈자의 뜻이라고 합니다. 즉 물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사물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도리는 우애일 뿐이니라. 형제 지도는 우애이니라. 형제 지도는 오직 우애만이 있다. 다른 거 필요 없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남매 간에는 오직 서로가 아껴주는, 언니가 동생을, 오빠가 동생을, 또 동생이 형아를 오직 상의하고 의좋게,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늘 꿈꾸고 간절히 바라는 바지요. 그러니 뭐 오직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 우애뿐이 더 있겠습니까? 형제 지도할 때 이 도자는 머리 숫자에 시험시험 걸어갈 착, 뭐 이렇게 책받침, 부수, 뭐 이렇게 사용하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그 머리 숫자, 뭐 할 때 숫자는 첫 번째라는 뜻도 되지만 머리, 사람 머리라는 뜻을 먼저 사용한 글자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선조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글자라고 그래요. 이 길도자가. 이게 선조의 머리를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받쳐 들든가 이렇게 들고서 도대체 이 우리 선조를 어디로 모시고 가야 합니까?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전쟁 속에 살던 이런 시대에 돌아가신 어떤 부모님이나 그 위에 분들의 어떤 유고를 찾았다든가 뭐 이럴 때 이분을 어디다 모셔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던 어떤 데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런 뜻을 가진 글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지도는 우의 이인이라 할 때 우자는 일반적으로 벗우자입니다. 이 벗우자는 손과 손을 맞잡은 어떤 그런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의 손을 맞잡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벗우자의 뜻보다는 사랑할 우자, 아낄 우자, 우애할 우자입니다. 즉 아끼다, 사랑하다 이렇게 하는 뜻을 가진 우애할 우자. 그리고 우애할 때 애자는 사랑할 애자입니다. 사랑할 애자의 처음 획수가 손톱이나 발톱 조자입니다. 손을 상징한 글자이지요. 그런데 이 글자는 손으로 이렇게 마음 심자, 마음을 감싸 안은 어떤 그런 뜻에서 사랑 애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사람 안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그런 글자를 표현한 글자라고도 하거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애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끝으로 우에 이인이라 할 때 그 말, 이을, 이자와 이미 이자 요것은 하나의 단어인데요. 강조종결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뭐 할 뿐이다, 뭐뭐 할 따름이다. 이게 여기 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몸기자를 썼다 하더라도 이 기가 아니고 이로 읽어야 합니다. 몸기자나 뱀사자나 이미 이자는 다 똑같이 사용하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문 문장 안에서는요. 뱀사자는 그 핵이 끝까지 다 붙어있는 핵이고요. 이미 이자는 핵이 중간까지만 오고요. 몸기자는 그러니까 세 번째 핵이 표시가 나지 않도록 정확히 붙어있는 글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에서 강조 종결사에서 이라고 할 때는 뭐 뱀사자로 써 있어도 아니면 몸기자로 써 있어도 그냥 이미 이자로 읽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뿐이다. 뭐뭐 할 뿐, 뭐뭐 할 따름. 강조 종결의 의미가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형제 간의 어떤 화목해야 되는 것, 우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산 세상을 살아가는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형제의 내용 중에 좀 간추려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부편에서 좀 이렇게 문장을 꺼내서 여러분과 한번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